자, 교재는 163페이지. 자,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뭔가요? 보석. 보증금을 걸고 석방한다 해서 보석입니다. 밑에 의의도 나와 있죠?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서 밑에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쵸? 대상자는 요 피고인이고, 따라서 피의자는 보석 대상자가 아닙니다. 됐어요? 자, 성격 보시게 되면 구속 집행 정지 성격을 띈다. 따라서 보석이 된다 하더라도 영장의 효력은 유지가 된다는 것 좀 봐두시고요. 종류를 볼게요. 종류. 자, 쭉 내려와서 각조부터 먼저 보게 되면, 자, 보석에는 보석권자의 청구에 의한 이 청구 보석이라는 게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한 이 직권 보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이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 청구 보석만 인정되고요. 의무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이 직권 보석, 청구 보석 모두 인정된다. 이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체크하고 올라갈게요. 자, 조문 중요합니다. 자, 95조 나와 있죠?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할 때 청구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뭐라 그래요? 청구 보석이라 그래요. 자, 다음 경우 이외에는, 그쵸? 다음 이외에는 보석을 반드시 허가하여야만 한다. 그랬어요. 하여야 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적인 거예요. 필요적. 이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까? 자, 조문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각주로 가보시게 되면, 자, 필요적 보석은 이 청구 보석에만 인정된다. 직권 보석 안 됩니다. 그쵸? 청구 보석만 인정된다. 자, 요 1, 2, 3, 4, 5, 6을 묶어볼까요? 그러니까 1, 2, 3, 4, 5, 6 같은 경우에는 이 필요적 보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사형수하고 무기수가 보석금을 내면 보석을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나요? 그게 사리에 맞아요? 사형이나 무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그쵸? 요즘 거의 사형 선고 안 내리잖아요. 그쵸? 뭐 연쇄살인범, 유형철급 정도 돼야 뭐 사형 선고 나오지 웬만하면 사형수 안 나와요. 요즘은 사람 몇 명 죽여봤자 무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석금 받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맞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형 무기수는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두 번째가 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 금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10년이 넘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죠. 그쵸? 요 10년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근데 골 때리는 게 10년 이상 하면 좋은데 10년이 넘는데요. 10년을 초과했다는 얘기죠. 자, 일단 뭐 넘는 것 갖고 장난칠 것 같진 않은데 일단 10년짜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 누범 지은 사람 보석금 받고 풀어줄 수 있나요? 상식으로 생각하자고요. 상습범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자, 풀어주게 되면 증거를 인멸할 놈인데 그런 사람 풀어줄 수 있어요? 그 정경심이란 사람 알죠? 조국 와이프. 그쵸? 그분이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보석 청구했잖아요. 그쵸? 근데 3번에 해당돼서 죄정을 인멸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자,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보석금 받고 풀어줄 수가 있어요? 주거가 분명치 않은데 풀어줄 수 있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려 하지 마시고 앞글자 따려 할 필요도 없어요. 자, 또 6번 가보시게 되면, 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람. 그쵸? 해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이 사람 분명히 풀어주게 되면 나가서 이 피해자 등에게 해코지할 사람이에요. 풀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다? 필요적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색깔 칠할게요. 가볍게요. 가볍게만 색깔 칠하면 이렇게 10년, 자, 10년, 그 다음에 상인이네. 상인. 그쵸? 10년, 장기 10년이 넘는 형을 받은 상인이 도주를 할 도주해요. 도주한대요. 장기 10년이 넘는 형을 받은 상인이 보석금 받고 풀어주면 도주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다?
필요적 보상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그쵸? 이렇게 봐두시고. 자, 시험에 나온 것은 10년짜리 좀 봐주세요. 10년짜리. 됐죠? 자, 그런데 밑에 팔 한번 가볼까? 밑에 팔로 가볼게요. 자, 그 고딕체 처리는 여러분 책하고 약간 다를 거예요. 팔은 똑같은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집행유예 이 결격자라 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집행기간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보석을 허가한 것은 마지막에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네요. 자, 빨간 펜 들어보시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뭐가 된다? 보석 대상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형법 배우신 분들은 이 집행유예를 배운 적 있죠? 그렇죠? 집행유예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의 대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예요. 3년 이하. 3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 3년, 장기 10년 이상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나머지보다는 이 1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적 보석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기간 중 요 따라서부터가 잘 나와요. 그 첫 번째 줄은 객관식 시험 문제 본 적이 없고 그 두 번째 줄부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잘 나오기 때문에 봐두세요. 자, 근데요. 자, 왜서 1, 2, 3, 4, 5, 6 같은 경우는 필요적 보석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예외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즉, 이 보석 제외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쵸? 자, 밑에 가보시게 되면, 이 95조죠, 95조. 95조가 위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95조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될 때는, 그쵸? 직권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직권이라든지 청구에 따라서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허가할 수 있다. 이건 재량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무적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건 직권도 되고 청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맨 밑에 각주 가보시게 되면 의무적 보석은 직권, 청구 모두 인정된다. 됐죠?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경우에 필요적 보석의 대상자가 되지 않고 자, 근데 사형수 무기수라 할지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허가해 줄 수 있다 했는데 이거 허가하는 사람이 또라이 아닌가요?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상식으로 맡겨야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이 사형수 무기수라든지 뭐 증거인멸 염려 이런 것은 보통 보내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증거 확보됐다든지 법정에 출두해서 증인들이 뭐 자백했다든지 그쵸? 그 다음에 뭐 많은 증거물들 확보됐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을 지금 보석금을 받고 내보내준다 할지라도 죄정을 인멸할 우려는 없겠다라고 판정될 때는 그게 바로 상당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보석을 허가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요것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석으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 3호에 해당되어서 보석이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뭐 재판이 몇 번 열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증거물들 확보되었고 증인들이 뭐 자백한 것도 있었고 해서 보석을 허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첫 번째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청구가 있을 때에는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직권이란 말 들어가면 틀려요. 직권 또는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렇게 해서 필요적 보석 같은 경우에 직권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틀리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1호 같은 경우에 장기 10년 이상이 넘는 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또라이 같은 출제자가 들어가게 되면 넘는 이란 것을 장난칠 수 있어요. 10년 이상 하면 틀려요. 넘는은 초월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틀리고 또 특히 출제될 만한 것은 10년짜리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의무적 보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이라든지 직권 청구 다 가능하고 마지막에 허가하여야 한다 하면 또 틀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에 95조 맨 앞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96조 마지막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다 받으셔야 돼요.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절차입니다.
자, 청구권 줘볼게요. 자, 이거 출제 잘 돼요. 체크하시고. 자, 보세요. 피고인만 되죠? 피고인만 되죠? 피고인만 돼요. 그래서 위에다 쓰세요. 피의자는 대상자가 안 된다. 그쵸? 안 된다. 자,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누가 나오나요? 여기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나와요. 가동고, 그렇죠? 가동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거와 똑같아요. 어떤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체포, 구속, 적부심. 사회에서 배운 거랑 똑같죠? 이거와 똑같다, 동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만 차이가 있어요? 피의자, 피고인만 바꾸는 거예요. 피의자, 피고인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 빠지면 틀려요. 요 사람 빠지면 틀려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까보게 되면 요 피고인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왜? 요 가족하고 동거인, 고용주 요 사람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청구 방법은 당연히 서면으로 하겠죠. 또 보석 청구는 신급을 불문한다. 신급을 불문하기 때문에 상소기간 중에서도 보석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조문 가볼까? 상소기간 중에 또는 상소 중에 사건에 대해서 뭐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이 중요한 거죠. 우리 보석을 배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보석에 대한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을 때는 누가 한다고요? 원심법원이 한다는 거예요. 원심법원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우리 앞에서 비슷하게 배운 조문이 있었죠. 똑같아요. 됐고 심리 볼게요. 자, 이 97조 나와 있죠? 1항이 잘 나와요. 1항 체크하시고. 재판장은 보석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돼요. 이거 밑줄 쫙 그세요. 왜요? 예의 아닌가요? 아니, 지금 이 피고인을 누가 잡아왔어요? 수사기관이 잡아왔잖아요.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왔고 재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을 지금 법원에서 지금 이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멋대로 풀어줘요. 그럼 이 사람 연병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배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상식대로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은 검사에게 의견을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검사의 의견이 재판장을 구속하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이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판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판례 별표 쳐보세요. 여기 왜 나와 있네? 이 동그라미 이번에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검사의 의견 또한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뭐다? 법원이 할 때 예의상 검사에게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안 하는 거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또 밑에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그쵸? 동그라미 쳐볼까? 빨간색으로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동그라미 쳐보시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그 결정이 적정하다면 그쵸? 법원의 결정이 적정하다면 그쵸? 그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서 결정을 취소한다 그러면 틀려요. 취소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마지막을 잘 봐두셔야 돼요. 저는 여기다가 색깔 칠해볼게요.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취소할 수가 없다. 됐어요? 자, 쭉 올라갑니다. 자, 그랬다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 동그라미 3항 볼게요. 검사는 그 의견 요청에 대해서 지체 없이 에다가 밑줄 쫙 그셔야 돼요.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이 지체 없이 하면 또 장난칠 수 있어요. 자, CF 하시고 뭐 3일 이내 이따위로 쓰면 틀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3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된다. 뭐 3일 아니면 7일 아니면 10일 아니면 이렇게 바꿔낼 수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 밑에 1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급속을 요할 때에도 예외 없이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급속을 요할 때에도. 아시겠어요?
자, 그럼 조문. 자, 조문에서 검사 의견을 물어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여기다가 쓰세요. 페이지 171페이지랑 비교하라고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어요? 그럼 171페이지 가보세요. 이게 나오죠? 구속집행정지 나오죠? 그쵸? 자, 쭉 와서 여기 절차에서 101조 2항 나와 있죠? 2항 나와 있죠? 체크 한번 해보세요. 체크했어요? 자, 법원은, 자, 올라가 보세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로 검사 의견을 물어봐야 돼요. 근데 끊어봐요. 끊는데 뭐가 나와요? 자, 급석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무슨 말이지? 급석을 요할 때는 이거 안 물어봐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게 있다는 거예요. 요게. 급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어디에? 집행정지를 할 때. 근데 이 급석을 요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조항이 어디세요? 보석에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볼까요? 보석에서 한번 가보세요.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데 급석을 요할 때는 적을게. 그러면 적을게. 여기서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따라 적으세요. 아니하다. 이런 조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조문 들어가면 안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171페이지라 나와 있다. 비교하시라고. 적으셔서 비교하셔야 돼. 자꾸 복습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강의 한 번 하고 끝나고 말아요. 자, 그 다음 1번, 2번 다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검사 의견 또 나와 있는데 규칙은 잘 안 나와요. 규칙은 제가 해드리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표도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참고로 쓱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요 조항이 이것도 규칙인데 요 1항에다 한번 체크해만 해보세요. 이 지문도 기출문제집 가면 많이 나와요. 자, 보석 청구를 받은 법원은 끝도 마찬가지로 뭐요? 지체 없이 신문기일을 정해서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하여야 한다까지 밑줄 그으세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까지 이렇게 밑줄 쭉 그시면 되는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왔어요. 아시겠어요? 요것도 잘 받으셔야 돼요. 일단 끊고 그 다음 보지 마세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난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보세요. 읽어봐도 안 나오니까 쭉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자, 법원의 결정이죠. 자,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그쵸? 보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 빨간색으로 7일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만 돼요. 그 결정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 기각 결정하고 그 밑에 허가 결정이죠. 그쵸? 이 허가 결정하고 이 기각 결정을 보석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만 돼요. 아시겠어요? 이제 아시잖아. 뭐가 나올지. 요 7일짜리가 나와요. 됐어요? 자, 청구 기각 결정 나왔네. 자, 보석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을 때는 기각해야 된다.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청구권자는 뭘 할 수 있어요? 보통 항고를 할 수가 있다. 검은색으로 보통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보석 허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보석 허가 결정하면 누가 이의제기 하겠어요? 검사가 이의제기 하겠죠? 이게 바로 보통 항고예요. 보통 항고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옆에 CF 즉시 항고 나와 있네.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요 판례가 밑에 나와 있죠? 검사는 보통 항고의 방법으로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다. 그치? 판례니까 보통에다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올라갑니다. 자, 위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렇게 딱 똑같이 하세요. 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이 지금 이게 항고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전 시간에 수사기관의 그 수사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뭘 한다 그랬어요? 수사기관의 처분, 즉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뭘 한다고요? 준항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항고를 하는데 그 항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밑에 나와 있는 이 보통 항고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항고라고 할 때는 그냥 보통 항고예요. 보통 항고. 근데 즉시 항고라는 것이 있는데 즉시 항고에서 이 즉시란 말을 빠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보통 항고랑 즉시 항고랑 뭐가 다를까? 뭐 하는 것인데 이 보통 항고는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이 항고는 뒤에 저 맨 뒤에 따로 배웁니다. 뒤에 따로 배우는데 일단은 개념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적어드리는 거예요.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 이게 없다고요. 정지효가 없어요. 그러나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 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보통 항고라고 하는 것은 적을까? 적지 말까? 제기 기간이 제한이 없어요. 보통 항고할 때 뭐 밑에 뭐 7일 내에 하라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근데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그 제기 기간이 있어요. 예전에는 3월이었는데 3일이었는데 그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7일로 바뀌었어요. 7일로. 어쨌든 그때 가서 하자고요. 그때 가서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항고를 하게 되면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즉시 항고를 해버리게 되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법원이 지금 보석을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해버리게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브레이크를 걸어도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뚝심 있는 법원장이 보석해주겠다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항고만 했을 뿐이지 그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풀어준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근데 즉시 항고를 해버리게 되면 못 풀어줘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가 보통 항고를 한다, 청구권자가 보통 항고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의 집행정지 효력에 영향이 없다. 아시겠어요? 특히 이 검사의 보통 항고를 할 때 집행정지 효력이라는 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자, 98조 볼게요. 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상당하다고 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조건 중에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된다. 그랬네요. 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보석을 허가할 때 정해야 된다 돼 있는데 좀 많죠? 1번부터 9번까지를 쭉 묶어보세요. 자, 어떤 조건을 정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을 때, 자, 서자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서약서에 서약서. 그 다음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이 약정서를 제출할 때, 제출할 것, 그치? 서약서 제출할 것, 약정서 제출할 것. 그러면 내가 네 보석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서약서를 제출하고 미리 네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그치? 출석도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보증금 상당의 이 금액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게 된 약정서를 미리 제출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5호를 가보시게 되면 피고인 외의자니까 제3자거든요. 이 제3자가 작성한 출석 보증서를 제출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출석 보증서 할 때 출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신원 보증인을 세워라 이거예요. 신원 보증인을 세워라. 그러니까 내가 니를, 자, 여기선 돈을 걸었잖아요. 2호에서는 돈을 걸었잖아요. 돈 뭐 1억을 걸든 10억을 걸든 걸잖아요. 그렇죠? 일 거는데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걸면 되는데 만약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출석 보증, 제3자를 세워라. 제3자 신원 보증을 세워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7번을 가보시게 되면 피해자 권리 회복에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공탁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그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면 이 사기꾼이 이 피고인이 이 피해자에게 사기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기친 돈 뭐 10억 10억을 미리 공탁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10억금의 공탁금을 내라. 그럼 내가 네 풀어줄게 이런 말이. 아시겠죠? 그 다음 피고인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역시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 제가 지금 색깔 칠한 부분 있죠? 미리 서약서를 제출해라. 미리 약정서를 제출해라. 미리 출석 보증인, 즉 신원 보증인을 세워라. 미리 이 피해 금액을 공탁해라.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라. 그쵸? 그러면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런 말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있어요? 이것은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여기 100조 1항 나와 있죠? 1항. 여기서 밑줄 가볼까 제가? 1, 2, 5, 7, 8이잖아. 그치? 맞죠? 외주 페이지 가보세요. 1, 2, 5, 7, 8 맞죠? 이것은 미리 이행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미리 네가 선이행하라 이 말. 선이행하라. 그러면 내가 풀어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 2, 5, 7, 8을 가만히 보면 이것은 피고인에게 무슨 걸 부과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뭐다? 미리 선이행해라. 그럼 내가 후에 석방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됐어요? 자, 보세요. 자, 됐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값을 읽어볼까?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그 다음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 조치를 참아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 제한할 테니까 주거를 제한할 테니까 그 지역 벗어나면 안 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시내로 한정하고 있다면 서울 시내에 한정하고 있어야지. 뭐 부산 갔다 오거나 광주 갔다 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네가 견뎌내라 이거 견뎌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4호를 가보시면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 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 주변에 접근하지 말래요. 접근 금지. 3호는 주거 제한, 4호는 접근 금지. 그 다음 6호 가보시면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 출국 금지죠. 출국 금지. 그 다음 9호를 가보시게 되면 기타네요. 기타. 법원이 행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뭐 기타니까 그쵸? 그럼 봐봐요. 자, 주거 제한할 그러니까 어디를 벗어나지 말라. 그쵸? 3호에 어디를 벗어나지 말라. 어디를 접근하지 말라. 외국으로 출국하지 말라. 등등. 이것은 뭐죠? 이것은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하지 말라. 나머지는요. 동그라미 친 것은 뭐뭐 해라 이에요. 뭐뭐 해라. 서약서를 제출해라. 약정서를 제출해라. 출석 보증인을 제출해라. 공탁금을 세워라. 담보를 세워라. 뭐뭐 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무잖아. 자기 의무. 그쵸? 자기 의무. 이 자기 의무는 오른쪽 페이지에서 선이행 조건이죠. 선이행 조건. 그런데 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밑줄 긋은 거 있잖아요. 주거를 제한할 것, 어디를 벗어나지 말 것, 어디에 접근하지 말 것, 이것은 부자기 의무를 부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선석방, 미리 석방하고 후 이행 조치입니다. 후 이행 조치. 그러니까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굳이 제가 쓰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F를 한번 해보시면 몇 호야 지금? 3호, 4호, 6호, 9호, 땡땡. 이건 뭐예요? 어떻게 써야 돼? 선석방이지.
선석방 후 이행이죠. 맞지? 미리 석방하고 후 이행이다. 1, 2, 5, 7, 8은 선이행, 후석방이고, 그쵸? 근데 요 네 가지 뭐라 했다고요? 요 네 가지는 부작의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맞죠? 물론 이제 구호 같은 경우 뭐가 될 수 있어요? 구호 같은 경우 약간 뭐 자기 의무냐 부자기 의무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휴대폰 연락금지랑 휴대폰 연락금지. 휴대폰으로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그쵸? 이런 조건 붙일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뭐다? 뭐뭐 하지 말라니까 이것도 부작위 의무지 부작위 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외워야 돼? 아, 외울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빈도를 보게 되면 하나밖에 안 돼. 하나밖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라고. 자꾸 머리 글자 따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외워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진짜 그 개쓰레기 같은 강사들 많아요. 저도 공부할 때가 만점 받았거든요. 저 공부할 때 한 몇 개 만점 받았는데 외워야 할 필요 없어요. 이 형소법이 외워야 할 게 무지 많거든요. 아니 동그라미 치고 이런 무지 할 게 지금 수십 개 수백 개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워? 여러분 형소법만 공부합니까? 다른 과목은 공부 안 합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머리 글자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리 글자를 따잖아요. 그럼 그 순간만 외워지고 이게 동그라미 머리 글자만 따서 외웠는데 그 머리 글자가 그 다음 이게 안 나와요. 완전 개무식 공부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 비교를 해드리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 이렇게 이 조문 하나 얘기하면서 이렇게 몇 페이지랑 비교해라 이 필기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낫지. 이게 머리글 짧다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진짜 무식하고요. 제가 그렇게 못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개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해하시려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게 저절로 머리 글자를 안 딴다 할지라도 저절로 이것이 자동 암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한두 번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쏙쏙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앞글자 이렇게 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해하려 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99조 볼게요. 자, 이제 잔소리 안 합니다. 이제 강의만 할 겁니다. 자, 99조 보면 자, 보석 결정할 때 고려사항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98조 위에 나와 있지? 9가지. 이걸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면 또 틀려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1, 2, 3, 4를 묶어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볼까요? 범죄의 성질을 고려해야 된대요. 범죄가 뭐냐에 따라서 보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질 등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증명력을 고려해야 돼요. 증명력. 증거의 증명력을 고려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증거 능력이 아니에요. 증거 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이기 때문에 이것은 색깔 칠할게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할 테니까 이 단어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증명력이 뭐고 증거 능력이 뭔지는 증명 파트에서 배우긴 하는데 우리가 증명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말합니다. 실질적 가치.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을 보잖아요. 선은. 그 대학교 갈 때 뭐 이렇게 그런 자리 말고 우리가 그 나이 들어서 맞선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나요? 사람의 됨됨이를 보잖아요. 평생 내가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갈 사람인데 그치?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저 사람 참 진국이다. 야, 저 참 개차반이다. 그치? 됨됨이가 어떻다. 이 됨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거가 갖고 있는 증명력이에요. 증명력.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것이 뭐죠? 됨됨이를 보는 것이 면접시험이에요. 면접시험. 그러니까
증거의 증명력, 이 증거가 갖고 있는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 보석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하면 틀려요. 증거 능력이 뭔지는 저 뒤에 가서 따라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밑에 전과를 봐요. 전과. 전과 범수가 많은 애들 보낼 수 있어요, 함부로? 그렇잖아요. 뭐 초범이나 이런 기껏해야 뭐 재범 정도는 고려해 줄 수가 있는데 전과 십몇 범 이런 애들 보내줄 수 있나요? 성격이 어떻고 괴팍하고 그쵸 난폭하고 이런 애들 보내줄 수 있어요? 환경도 보고요. 이 자산도 봐요. 자산. 아, 재산이 개뿔도 없는 사람들한테 보석금 받고 풀어줄 수 있나요? 피해를 끼친 액수는 무지 많은데, 사기친 액수는 무지 많은데, 재산이 갖고 있는 게 결국 기껏해야 100만원, 500만원 밖에 없어요. 풀어줄 수 있어요? 못 풀어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당연히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을 했느냐, 여부. 그러니까, 피해 배상을 안 하고 있으면, 그 피해 금액을 공탁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공탁을 거는 조건으로 보석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배상 여부를 했는가 안 했는가도 보석할 때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성질. 이 성질만 동그라미 쳐도 옆에 있는 죄상에 눈이 가요. 너 죄상을 밝혀라. 우리 사극에 보면 그거 나오죠? 사또가 그렇죠? 그때 그 죄상이에요. 성질, 범죄의 성질 및 죄상.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2호 체크하시고 증명력입니다. 실제로 출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배상 등도 고려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자력,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은 정할 수가 없다. 이런 질문도 있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법원은 직권하고 신청에 따라서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자,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가 있다. 이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보석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면 틀려요. 응? 기출지문 가면 나와. 보석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 한 번 정하면 이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러면 틀리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 변경할 수 있잖아요. 직권이라든지 신청에 따라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이게 보석 청구권자예요. 검사가 아니에요. 검사를 바꾸면 틀려요. 그러니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틀리다니까. 항상 우리 보면 직권 또는 항상 검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나? 법원 나오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지.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가 아니라 보석 청구권자 신청이다. 이거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통지 뭐 나왔네. 보석을 허가한 후에 조건을 변경했다든지 하면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조항이 밑에 꼭 1번 잘 나와요. 체크하시고. 출제 문제 많이 됐던 질문들입니다. 자, 영장 효력이 소멸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해요. 이거 많이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좀 봐두세요. 그다음 2항은 잘 안 나왔어요. 보석이 취소가 됐을 때도 똑같이 뭐다? 상실한다고요. 끊고. 그 다음에 98조 8호라고 하는 것은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에 보증금 납입 그건데 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1항이 잘 나오기 때문에 요 1항을 잘 봐두세요. 자, 됐고 밑에 거 했죠? 자, 보증금 갑니다. 누구한테 납부를 해야 돼요? 검사에게 납부하죠. 그리고 현금 납부가 원칙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2항을 가보시게 되면 법원은 보석 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보증금 누가 내야 돼요? 피고인이 내야 돼요. 피고인 본인이 내야 돼요. 근데 보석을 청구한 자가 반드시 꼭 돈을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제3자가 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라든지 친족이라든지 어디 돈 빌려와가지고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외의 자에게도 보증금 납입을 허가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반드시 현금 납부하면 좋죠. 근데 현금 납부가 원칙이 아니라 유가증권,
다음에 보증서로서 가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유가증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어음수표. 어음이라든지 수표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건 됐고, 자, 관공서 등 의뢰 조치를 의뢰하는 거 나왔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석방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준수하는지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관공서라든지 그 밖의 공사단체에 어떠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랬네요. 자, 법원에서 보석을 해줬어요. 야가 나갔어요. 나갔는데 야가 지금 해외로 나갔는지 어디 접근 금지라고 했는데 그건 접근하고 있는지 뭐 법원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서라든지 이런 관공서에 확인 좀 해달라. 확인 좀 해. 저놈이 서울 지역을 벗어났는지 해외로 나갔는지 이런 것을 좀 확인 좀 해달라고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죠? 경찰서장이라든지 뭐 해외로 나간다고 했을 때 출입금지 서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뭐 출입국 관리소장에게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런 조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밑에 것이 잘 나와요. 조건 위반할 때 요 제재 여기서 잘 나오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볼게요. 저거 사망 체크, 사항 체크. 그렇죠? 갑니다. 법원은 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밑줄입니다. 밑줄 그세요.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했어요. 왼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1번부터 9가지 중에서 뭘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보석을 취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1번부터 9번까지 그 조건 중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곧장 취소시켜서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보석을 취소하려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나와있지. 보석 취소 나와있지. 보석을 취소하려면 1번부터 5번까지가 돼야 돼. 뭐 도망가거나 증거인멸하거나 출석하지 않거나 해를 가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취소하는 것이지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해서 보석 취소를 당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고인에 대해서 뭘 때린다고요? 여기 과태료 동그라미, 감치 동그라미를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근데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1000만원 이하입니다. 1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20일 이내의 감치. 지금까지 뭐 1000만원 갖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20일 갖고 장난치지 않았어요. 뭐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2000만원으로 10일을 뭐 열흘 뭐 한 달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요거 과태료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감치 알아두셔야 돼요. 감치를 처할 수가 있다. 됐어요?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고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즉시항고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저거 드렸잖아. 재판 집행 정지 효력이 있다고. 정지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즉시항고. 이걸 보통항고라고 하면 틀려요. 보통은 이 돈 있죠, 돈. 과태료 내는 거. 돈과 관련되는 것은 무조건 즉시항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태료부과는 이렇게 화살표도 해두세요. 뭐 감치가 또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과태료 부분이니까 과태료 돈만 나오면 일단 무조건 즉시항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 칠할게요. 즉시에다 색깔 칠할게요. 다음 거 또 보세요. 자, 이것도 체크하세요. 자, 법원은 98조 제5호 조건이라 했어요. 5호 조건이 뭐예요? 뭐냐고요? 자, 적으세요. 제3자의 출석 보증서예요. 신원보증이 세우는 거 그거예요. 자, 조건을 정한 허가 결정에 따라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했을 때에는 이 새끼 안 나왔어요. 나오라 했는데 안 나왔어요. 이 새끼가.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보증인, 이 보증 쓴 사람 있죠? 이 보증 쓴 사람에 대해서
아까 무슨 색깔로 했지? 파란 색깔로 했네요. 자, 과태료 동그란 를 때릴 수 있다. 그쵸? 때릴 수 있다. 근데 여기 또 500만 원이네? 1000만 원 아닙니다. 당연히 생각해봐. 제 이 출석 보증인하고 이 피고인을 비교를 해봤을 때 피고인보다 많으면 안 되잖아. 그치? 같거나 작아야지. 근데 여기서는 1000만 원이었지만 밑에 거는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과태료에다 색깔 칠해. 색깔 칠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요 감치가 없어요. 감치가 없다. 감치가 없다. 법원에 가두는 거 아닙니다. 그쵸? 감치가 없는데 피고인은 감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감치가 있다 없다가 잘 나왔어요. 이 액수 이거보다는 이 제3자 같은 경우에 이 출석 보증인 같은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를 20일 내에 감치를 처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이 나왔거든? 그럼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또 돈 문제지. 돈 문제. 돈 문제니까 즉시의 항고를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즉시 항고를 때린다. 즉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화살표를 이렇게 하시고 돈 문제지? 과태료 문제지? 즉시 항고 때리는 거예요. 보통 항고라면 틀려요. 정리 다 해드렸어요. 다음. 자, 취소 갈게요. 그러니까 보증 쓰지 마세요. 뭐 깜빵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깜빵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보증 잘못 썼다가 뭐 가족이라면 서야 되겠지만 그쵸? 가족이라면 서야 돼. 가족은 믿으니까 가족이라면 모를까 뭐 아는 친구 이런 거 잘 쓰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취소 볼게요.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봐. 이 직권 나와야지. 직권. 청구네. 청구. 누구 청구요? 봐. 검사다. 검사. 검사단 말이야. 검사. 그쵸? 그래서 비교하라니까. 앞 페이지 보면 여기는 뭐였어요? 여기 보석 청구권자잖아요. 청구권자. 근데 여기서는 뭐요? 그러니까 변경 청구. 보석 조건을 변경할 때는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이지만 취소할 때는 이 검사가 들어가. 검사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보석이라든지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집행정지는 뒤에 나오니까 집행정지할 때 똑같아요.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니까 이 취소 사유가 보석하고 집행정지 취소 사유가 똑같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여기서는 보석 시간이니까 보석 같은 경우를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일단 끊고 다만 101조 사항에 따른 집행정지는 이건 필요 없어. 이건 필요 없어. 일단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 됐어요? 자, 동그라미 쳐볼까? 도망, 그쵸? 그 다음에 죄증을 인멸할 염려, 그쵸?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 제가 앞에서는 여기다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염려에다 동그라미 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조건을 위반했을 때, 그쵸? 어디다가 필기를 하시냐면 여기 교재 페이지 162라고 적어요. 뭐지 거기? 피의자 보석 아니야? 맞지? 162페이지 가보세요 빨리. 피의자 보석이잖아, 그치? 그거와 똑같죠? 똑같지 않아? 똑같잖아.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똑같은데 요 사호만 다릅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이 보석 취소 사유가 피의자 보석 할 때 거기 그 재체포, 재구속 제한 사유랑 똑같잖아. 지금 1, 2, 3, 5가 똑같잖아. 똑같은데 뭐만 있어요? 여기서 뭐만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을 때 요거만 색깔 칠해봐. 요거만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있고 피의자 보석
얘는 없는 거죠. 그거만 조심하시라고요. 전 어떻게 나오는지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암긴 여러분이 하셔야 돼. 그래서 뭐다? 강의를 한두 번 딱 들어두시고 무조건 혼자 파셔야 돼. 강의를 뭐 이 강사 저 강사 막 학원 돌아다니면서 들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책 바꿔야 되고 그 시간이 얼마냐고요. 그치? 그러니까 좋은 강의 하나 딱 있으면 강의를 왜 들어요? 강의를 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내가 뭐가 출제가 잘 되고 출제가 안 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학원 강사의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도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확실히 되었다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였다면 그리고 나서 혼자 파셔야 된다고. 혼자 파셔야 된다. 공부를 혼자 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것도 혼자 해야 돼. 그걸 학원 강사가 해주는 게 아니야. 그건 장사 속이라니까. 뭐 쪽집기 강의다, 뭐 단기 특강이다, 그냥 다 쓰레기 강의. 저도 강사지만 쓰레기 강의. 가장 좋은 거는 기본 강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몫은 다 여러분 몫이야. 난 전 출제가 된다는 것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보석 취소 결정에 의하면 재구금해야 되는데 이때 새로운 구속영장이 필요 있을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상식 아니야? 아이고. 새로운 구속영장 밑줄 그시고 X. 그 다음에 이 결정을 피고인에게도 송달할 필요가 있어? 왜 송달해? 그냥 가서 잡아 끌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1번부터 5번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다? 가서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필요 없고 야한데 송달할 필요도 없다. 누가에게만 알려주면 돼? 검사에게 알려주면 돼. 아시겠습니까? 검사에게 알려주면 검사가 끌고 온단 말이죠. 그게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요 1항에 나와 있잖아. 보석 취소가 있을 때, 그치? 뭐 옆에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건 지금 보석 시간이기 때문에 즉 보석 취소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 보석 취소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등본, 그 취소 결정 등본에 의해서, 그치? 등본에 의해서 재구금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 아시겠어요? 일단 여기서 끊고, 뭐 단서, 급속을 요할 때는 뭐 이렇게 될 필요 없고, 일단 보석 취소가 있을 때는 검사는 그 취소 결정 등본에 따라서 재구금해야만 되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판에 나와 있죠? 별표. 자, 보석 허가 결정 취소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송달하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사에다가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보세요. 검사에게 송달하면 됩니다. 그 밑에 가보시면 등본이 피고인 밑줄 그으시고 파란색으로 X. 피고인까지 송달될 필요가 없다. 야는 그냥 끌고 오면 돼. 아시겠습니까? 검사에게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검사에게만.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실효 나와 있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취소였고 여기는 실효죠. 실효. 그래서 보석이 취소가 되거나 영장이 실효가 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상실합니다. 자, 2번 무죄, 면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벌금 과료 재판이 선고가 됐을 때 또 실효가 될 수 있고요. 자유형, 사형이 확정돼도 실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뒤에서 2번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후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후술. 뒤에서 설명하겠다고요. 자, 그 다음 몰치 볼게요. 몰치. 몰치는 뭐예요? 그냥 몰수라 생각하시면 돼. 몰수. 뺏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몰수는, 즉 몰취는 의무적 몰취가 있고 필요적 몰취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도표가 나와 있잖아요. 도표 별표 한번 쳐보시고 우리 앞 시간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배운 적 있죠? 지금 보석 배우잖아요. 여기서 몰취가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을 찾아보시게 되면 요 보증금 몰수로 돼 있어. 몰수. 그러니까 통일성을 기해서 몰수면 다 같이 몰수고 몰수면 다 같이 몰취 이렇게 해야지 어떤 건 바꾸고 어떤 건 아직 안 바꾼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의무적 필요적 배운 적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의무적 필요적이 나와요. 됐습니까? 올라가 볼게요. 나오죠? 여기 의무적 나와 있고 필요적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분 보면 자, 보석을 취소할 때, 그쵸? 취소할 때는 자, 직권이라든지 역시 검사 청구에 따라서 전부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요. 할 수 있다. 요 한다 하면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청구하면 다 검사 청구입니다. 검사 청구인데 그 아까 뭐였어요? 앞 페이지에서 보석 조건 변경할 때만 보석 청구권자의 신청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밑에 판에 가볼게요. 자, 보석 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야만 한다면 틀려요.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석 취소를 먼저 하고 나중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도 할 수가 있다. 시험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건 잘 안 나와. 객관식 지문 제가 보고 오거든요. 보고 오는데 여기부터 나오더라고. 보석 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요 뭐 한 글씨 몇 개 안 되잖아요. 요 한 줄짜리가 나오더라고 시험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앞에까지 나오면 더 좋지만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고 또 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반드시 보석 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봐두시면 돼요. 됐어요? 자, 필요적 몰취는 그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해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소환이에요. 집행소환. 야, 법원에서 부르잖아요. 근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친구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가요. 그러면 뭐다? 몰취하여야 한다예요. 그때는 법원의 결정을 개무시하고 도망다니는 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한다? 필요적으로 몰취한다. 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뭐다? 집행소환 불능한 놈 있죠? 집행소환 불능한 놈은 반드시 뺏어오는 거고요. 그 외의 것은 할 수 있다예요. 됐습니까? 자, 됐고 밑에 가보시게 되면 환부도 있네요. 환부. 취소하거나 영장 효력이 소멸됐을 때 몰수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한 날로부터 역시 7일 이내 7일 동그라미 쳐보시고 환부해야만 한다. 몇 번 나왔네 시험요. 자, 이 몰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단독판사 관할이다. 이 사물관할은 뭐다? 단독판사 관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 밑에 가보시게 되면 합의부 관할 아닙니다. 1심 합의부 관할 아니고 항소심 역시 합의부 관할 아닙니다. 1심 단독판사다. 받으셔야 돼요. 단독에다 색깔 칠하죠. 단독에다가 색깔 칠하시면 돼. 됐죠? 다음 도표는 지금까지 본 거 정리하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도표는 이제 집행정지는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나오죠? 그쵸? 오른쪽 페이지에 나올 때 그때 볼 테니까 일단 이 별표 쳐두시고 됐습니까? 요 2번 했네요. 2번 했어요. 결정할 때 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 정지 급속을 요할 때는 필요 없다는 것을 잘 봐두셔야 돼요. 구속집행 정지 같은 경우에 이게 필요 없지만 보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다? 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영장 효력 똑같고 보통 항고 실수하기 똑같고 그쵸? 이런 차이점 받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